올해 하반기에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입주 예정 물량이 상반기보다 대폭 늘어날 예정이며 신축 아파트 입주 시기에는 전세나 매매를 저렴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잔금을 치르기 위해 전세입자를 구하는 경우가 많고 세입자를 못 구한 매물이 급매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방조사 등에 따르면 하반기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18,439세대로 집계됐습니다. 신축 입주 물량이 약 5,000세대에 그쳤던 상반기보다 268% 급증하는 수준입니다. 가장 규모가 큰 사업지는 둔촌주공을 재건축한 올림픽파크 포레온으로 올해 10월 사전 점검 이후 11월 27일부터 입주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단지는 1만 2천 세대의 역대급 규모를 자랑하며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되면 인근 지역 매매와 전월세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서울 송파구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도 9월부터 입주를 시작합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두대미공원과 문정초등학교, 문정중학교 등이 있습니다. 지역별 입주 예정 물량은 서울 강동구가 1만 3,603세대로 대부분이 몰려있고 송파구와 강북구, 성동구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적으로도 하반기 16만 4,633세대 입주가 예정됐습니다. 전국 입주 예정 물량도 상반기보다 10% 정도 증가하고 있고 경기도 중에서는 화성시와 용인시 처인구, 광명과 평택 순으로 입주량이 많습니다. 또 인천 서구와 경북, 대구와 충남도 신축 아파트 입주가 예정됐습니다. 주택시장 관계자는 지방의 경우 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입주까지 집중될 예정이라며 공급 과잉 우려가 심화되면서 주택가격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국내 건설업계의 재무 건전성이 과거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보다 악화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이 과거 IMF 당시만큼이나 심각하다는 분석입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국내 부동산 재무 건전성 관련 보고서 등을 통해 부동산 및 건설업의 대출 증가세가 뚜렷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기업 대출 규모가 팬데믹 이후 연평균 11% 이상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 및 건설업의 대출 증가세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부채 비율만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보다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208조 수준이던 기업 대출 규모가 작년 말 1,889조 원으로 56% 이상 늘었고 항목별로는 부동산업이 65% 급증하면서 181조 원 증가했습니다. 실제 국내 건설업체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방 건설사를 중심으로 나타나던 폐업이나 부도 등 경영위기 상황이 최근엔 수도권 건설업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폐업 신고한 종합건설사가 총 240곳으로 지난 2011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치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문 건설사를 포함하면 지난달까지 총 1,301곳이 폐업하는 등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연구원은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대한 신용 공급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해당 업권의 재무 건전성 수준이 외환위기 직후보다 악화됐다며 부동산 경기 하강에 따른 부정적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하는 국내 가계부채 문제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한국은행이 통계 기준 연도를 2020년으로 변경하면서 국내 총생산 지표가 7% 이상 개선됐지만 여전히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최상위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말 국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3.5%로 집계됐습니다. 세계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 등 42개 국가 중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세계 4위에 해당합니다. 스위스와 호주, 캐나다 다음으로 국내 부채가 높게 형성됐습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41개국의 부채 비율 평균치는 45.3%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부채 상황에 대해서 국제통화기금 IMF도 부채를 줄이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도 국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어가면 금융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점진적으로 80%까지 낮추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이 종부세와 상속세 관련 구체적인 세제 개편 방안을 내놨습니다. 종부세를 사실상 전면 폐지하고 상속세도 30% 수준으로 대폭 낮추는 내용입니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최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서 기본적으로 주택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에 세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종부세를 당장 전면 폐지하면 세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반적 주택 보유자와 보유주택 가액 총합이 높지 않은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없애고 초고가 1주택 보유자와 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은 다주택자만 종부세를 내는 방안입니다. 상속세에 대한 전면 개편도 예고했습니다.
상속세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60%에 달하는 최고세율도 절반 가까이 낮추는 방안입니다. 현재 구조에서 과도한 상속세를 내는 것에 문제가 있다며 최고세율 역시 OECD 기준에 맞춰 30% 내외까지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부에서 종부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여전히 다수는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폐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살아나고 있는 집값 불안 조짐도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관련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조만간 구체적인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서울 동남권에 위치한 위례신도시는 위례신사선이 최종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서울시는 GS건설 컨소시엄에 부여한 위례신사선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최근 취소했습니다. GS건설은 최종 사업비를 두고 서울시와 협상했지만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에서 대치동, 삼성동과 신사동으로 이어지는 노선이며 지난 2008년 2기 신도시로 선정된 위례신도시의 광역교통 개선 대책으로 계획됐습니다. 2020년 GS건설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면서 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됐지만 결국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 등이 발목을 잡으면서 무산됐습니다.